2024년 커말 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1과목 100제 7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다음 중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비교, 검사하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라고 했습니다. 성능 평가에 키워드를 주시고, 자,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과 같은 환경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성능 평가를 위해 테스트하는 걸 우리는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자, 아래 해설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신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평가를 위해 테스트하는 것을 벤치마크라고 하고, 자, 벤치마크는 신유형이지만 아래 참고정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정리 내용도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파 버전부터 보겠습니다. 알파 버전.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면 개발회사, 제작회사 내부에서 내부 직원들이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을 알파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1차 테스트가 끝나면 2차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자, 공식적으로 발표 전 전문가 또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 2차 테스트 버전입니다. 자,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하면 알파 버전, 회사 내부를 떠나서 이제 전문가나 일반 사용자에게 테스트를 하면 베타 버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상용화, 돈 주고 판매를 하는 거겠죠. 자, 판매를 하는데 잘 안 팔립니다. 우리 핸드폰 사면 뭐 주죠? 핸드폰 사면 자, 케이스도 주고 이어폰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주죠. 필름도 주고, 자, 이런 것처럼 끼어 파는 거. 자, 끼어 팔기.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나 사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렇게 끼어 파는 걸 번들 버전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 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 말은 서비스지만 실제 우리가 핸드폰 사면 이런 거 주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들입니다. 끼어서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71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고 밑에 참고정리 내용들도 반드시 숙지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2번 다음 중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중 위협 보안 요건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수정, 위조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래 해설 보기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강의 11강에서 참고 정리를 해주시고, 자, 먼저 가로막기는 자료가 수신 측으로부터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 가용성. 자, A가 B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막혀버렸어요. 그럼 B는 이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가용성, 사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로채기. A가 B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C가 가로채버린 겁니다. 자료가 수신측으로 전달되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여 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다. 기밀성을 저해한다. 비밀인데 A한테 B한테만 보내는 비밀스러운 정보인데 C가 가로채버렸으니까 비밀성을 저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정, 변조. 원래의 자료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결성,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용을 바꿔버렸으니까 결함이 생기는 거죠. 무결성을 저해한다. 위조, 위조와 수정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위조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정이 내용을 바꾸는 거고, 위조는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A가 B한테 보내는데 A가 아니라 C가 보낸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행위를 위조라고 한다. 위조와 수정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무결성 저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72번의 정답은 3번 무결성 저해가 맞는 내용이 되고, 나머지 1, 2, 4번에 대한 내용들도 참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입력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MICR, OMR, OCR, BCR, 바코드 같은 건데, 자, MICR, 보통 수표라든가 어음 등에 사용합니다. 특수 잉크로 기록된 내용을 수표나 어음 등에 사용하고, OMR, 우리가 시험 볼 때 OMR 마킹하죠. 따라서 시험 답안용 설문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OMR은 시험 답안용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청구서 이런 것들은 OCR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뒤바뀐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화점, 쇼핑센터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자동화 정보 안내 시스템으로 터치스크린, 이런 걸 우리는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자, 그래서 밑에 해설 보기를 통해서 각각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신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커먼 1급에서는 처음 나오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MICR, 특수 잉크로 기록된 숫자나 기호를 감지 판독하는 장치이다. 수표나 어음 등에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OMR, OCR, 키오스크 같이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방화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파이어월, 불을 막아주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한다. 해킹에 의한 외부로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자, 외부 해킹에 의한 겁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결 차단을 해제하기 위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예외를 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화벽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을 차단하고 내부의 해킹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다. 내부의 해킹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니까 참고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7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5번 문제. 다음 중 멀티미디어 자료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으면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것은 스트림웍스, 비디오 라이브, 리얼 오디오. 리얼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는 거고, 스트림웍스라든가 비디오는 뭐 음악도 되고 영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스트림웍스는 영상만 되고 리얼 오디오는 음악만 되고, 자, 드림위버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고 홈페이지 저작 도구. 자, 그래서 밑에 참고 정리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역시 신유형 문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76번 문제.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IPv6과 IPv4가 있다라고 앞서 정리된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IPv4는 8비트씩 4자리, 총 32비트, 각 자리를 점으로 구분하고 10진수를 사용한다. A, B, C, D, E 클래스로 구분한다. IPv6은 16비트 8자리, 8비트 16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거꾸로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6비트 8자리, 128비트, 각 자리를 콜론으로 16진수를 사용하고, 이게 뭐래요 방식의 주소 체계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IPv6은 128비트 16진수 콜론으로 구분한다. CEF가 되겠네요. CEF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7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게 우리가 보통 HDMI입니다. HDMI. 자, 밑에 HDMI. 자, HDMI 관련 문제는 신유형 문제, 1급에서는 신유형이지만 2024년 7월에 2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HDMI는 디지털 방식의 영상과 음향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 DVI, IE1394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E1394도 다른 자격증에 출제된 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카메라, 외장 하드드라이브 및 기타 주변 장치들을 연결하여 고해상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빠르게 전송한다. 최대 6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자, 77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음 문제 7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스까지 공개되는 겁니다. 소스까지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런 걸로 우리는 오픈, 열려있는 거죠. 오픈 소스까지 공개되어 있어서 그 공개된 소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 보기를 통해 보면 15년, 19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소스가 공개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며, 이렇게 해서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운영체제, 리눅스를 계속 개발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문형 소프트웨어,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자, 쉐어웨어에서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어웨어.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 보통 30일 동안 써보고 괜찮으면 돈 주고 사라 라고 하는 게 쉐어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프리웨어. 프리웨어는 그냥 공짜죠. 기능, 뭐 어떤 날짜, 모든 제한이 없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 공짜 프로그램이다. 78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7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에어로쉐이크. 에어로쉐이크는 이렇게 창을 하나 열렸을 때, 자,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열면, 흔들면 어떻게 되죠? 뒤에 창이 사라지죠. 다시 흔들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에어로쉐이크입니다. 자, 에어로쉐이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바로가기 키로 옳은 거. 자, 손을 흔드는 거. 에어로쉐이크는 손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되죠? 빠이 손을 흔들죠. 그래서 손을 흔들 때는 언제? 집에 갈 때. 홈. 윈도우 홈. 자, 윈도우 2는 탐색기. 아까 우리가 열었던 탐색기 있죠? 탐색기를 열어주는 바로가기 키입니다. 윈도우 X는 여기 시작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것 같은 메뉴입니다. 한 번씩 눌러보십시오. 윈도우 2는 접근성 센터 관련 바로가기 키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 보기를 통해서 각각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바로가기 키 1강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8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체제 발달 과정이 올바르게 나열된 거. 운영체제 1세대에서는 일괄 처리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하는 일괄 처리 방식입니다. 그 다음 실시간, 다중, 시분할, 다중, 여기 다중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다중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분산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1분 만에 끝내버린다. 자, 3번 정답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아래 내용 개념 강의 5강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처리, 운영체제 발달 과정인데 자료 처리는 얼마나 걸린다? 1분이 걸린다. 1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